안녕하세요. 한줌 감동 사연입니다. 오늘은 10년간 시댁에 2억을 쏟아부었지만 남편의 배신으로 쫓겨난 42살. 여성이 1년 만에 월 1억 매출 법인 대표로 거듭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어머님, 이번 달 생활비요? 저 이제 남이에요. 수화기 너머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뭐라고, 지연아? 너 지금 무슨 소리야? 너 끊어버리면 너희 아버님 병원비는 누가 내고, 월세는 누가 내냐고. 42살 한지연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드님께 여쭤보세요. 전 더 이상 최 집안 며느리가 아니니까요. 지연은 결혼 10년 동안 시아버지 최만복의 심장 스텐트 수술과 당뇨 치료비, 시동생 최도윤 대학원 등록금, 월세 90만 원짜리 빌라 집세까지 2억 3천만 원을 대신 감당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은 강북의 작은 공인중개사 사무실 실장으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계단을 오르내리며 월 1,000만 원 남짓을 벌었지만 그 돈의 절반 이상을 시댁으로 흘려보냈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 최경호의 휴대폰에서 지연은 이런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오빠, 우리 아기 잘 크고 있어. 얼른 정리해. 나 혼자 기다리게 하지 마. 순간 10년이라는 세월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경호는 늘 그랬듯이 말했습니다. 한 번 실수한 거 가지고 왜 이렇게 난리야? 너는 돈 잘 벌잖아. 집이나 잘 지켜. 그때 지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딱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 그럼 나 이 집 지키는 일 오늘로 그만둘게. 10년 동안 지연이 감당해온 숫자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최만복 씨는 68세에 심장에 문제가 생겨 스텐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때 든 비용이 1,200만 원. 시어머니 오기녀 씨는 전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우리가 돈이 어디 있니? 내가 좀 감당해줘야지. 며느리가 시부모 병원비 내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 말을 들으며 지연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연한 건가요? 전 월급의 절반을 여기에 쏟아붓는 게 정말 당연한 건가요? 하지만 입 밖으로는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는 말만 나왔습니다. 시동생 도윤은 31살까지 대학원을 다녔습니다. 전공은 철학. 미학을 공부한다며 7년째 학교를 다녔지만 졸업 후에도 변변한 직장 하나 구하지 못했죠. 등록금만 해도 한 학기에 400만 원, 1년이면 800만 원, 5년 동안 4천만 원. 그리고 생활비까지 합치면 5,400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을 지연이 대신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도윤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형수, 돈 많이 버니까 괜찮겠죠? 라며 웃어 넘겼습니다. 월세 90만 원짜리 빌라에서 10년을 살았으니 1억 800만 원. 병원비, 등록금, 생활비, 월세까지 모두 합치면 2억 3천만 원이라는 거금이 지연의 손을 거쳐 시댁으로 흘러들어간 것입니다. 그 돈이면 강북의 작은 아파트 한 채는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여전히 월세방에서 혼자 살고 있었죠. 남편 경호는 44세, 지연보다 2살 많았지만 하는 일이라곤 주식과 코인뿐이었습니다. 사업을 한다며 몇 번 회사를 차렸지만 번번이 망하고 빚만 남겼습니다. 그 빚 역시 지연이 갚았습니다. 경호는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돈을 잘 버니까 내가 마음 편하게 사업 구상을 할 수 있는 거야. 나는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고 당신은 그걸 실행하는 사람인 거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지연은 허탈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혼이란 게 원래 이런 건가 생각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러던 어느 금요일 밤 지연은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경호는 소파에 누워 드라마를 보고 있었고 지연은 지친 몸을 이끌고 샤워를 하러 욕실로 향했습니다. 그때 경호의 휴대폰에서 카톡 알림음이 계속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너무 자주 울려서 지연은 무심코 화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빠, 우리 아기 잘 크고 있어. 얼른 정리해. 나 혼자 기다리게 하지 마. 그 순간 지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욕실에서 나온 지연은 경호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경호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그냥 친구야.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라고. 친구가 임신했다는데 별거 아니라고.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호는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야, 한 번 실수한 거 가지고 왜 이렇게 난리야? 너는 돈 잘 벌잖아. 집이나 잘 지켜.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딱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10년 동안 쌓아온 참을성, 인내심, 배려, 이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나 이 집 지키는 일 오늘로 그만둘게. 경호는 코웃음 쳤습니다. 야, 지연아. 내가 어딜 가? 너 나가봐야 갈 데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잖아. 그냥 여기서 살면서 돈이나 벌어. 그 말을 들으며 지연은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구나. 그저 돈 버는 기계로만 생각하는구나. 그날 밤 지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까지 핸드폰을 켜고 이혼 전문 변호사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출근길에 강남의 한 법률 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상담 예약하고 싶은데요. 이혼 건으로요. 이틀 뒤 지연은 강남의 한 법률 사무소 문을 열었습니다. 깔끔한 양복 차림의 40대 변호사 윤재훈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지연 씨. 전화로 대략 들었습니다. 좀 오래 참으셨더라고요. 지연은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시아버지 병원비 이체 내역 3,200만 원, 시동생 등록금, 생활비 5,400만 원, 10년간 시댁 월세 1억 조금 넘는 금액, 그리고 경호와 내연녀 신가영의 메시지 캡처와 모텔 영수증까지. 테이블 위에 펼쳐진 숫자들을 본 윤재훈 변호사는 잠시 말이 없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지연 씨, 지금까지는 희생하는 며느리셨겠지만 법적으로는 철저히 이용당한 사람입니다. 남편의 분류는 명백하고 지속적인 경제적 착취 정황도 충분히 입증 가능합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 그리고 추후 명예훼손까지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지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당신은 잘못한 게 없다고 말해준 순간이었죠. 윤재훈 변호사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남편 최경호 씨의 분류는 민법상 유책 배우자에 해당합니다. 문자 메시지, 모텔 영수증 모두 명백한 증거 자료입니다. 위자료는 최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재산 분할의 경우 혼인 기간 중 지연 씨가 벌어들인 소득이 대부분이므로 7대 3 정도로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댁에 지출한 2억 3천만 원, 이 부분은 경호 씨 개인이 아닌 시댁 식구들에게 쓴 돈이므로 재산 분할 계산 시 지연 씨에게 유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근데 제가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시댁에서 소문을 퍼뜨릴 것 같아요.
제가 바람 피웠다거나 돈을 횡령했다거나 그런 식으로요. 윤재훈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명예훼손이자 업무방해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하면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추가 소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지연 씨,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바로 연락 주세요. 그 말에 지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견뎌왔던 짐을 이제 누군가와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는데 윤재훈이 말했습니다. 한지연 씨, 힘내세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당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집에 돌아와 경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경호야, 나 이혼하자. 변호사도 선임했고 더는 같이 못 살겠어. 경호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야, 지연아. 내가 나가면 누가 먹여 살려? 시댁 생활비는? 아버지 병원비는? 너 나가도 결국 여기로 돌아올걸. 지연은 단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아니, 난 다시는 안 돌아와. 그리고 며칠 뒤 지연은 작은 원룸으로 짐을 옮겼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5만 원. 평수로 따지면 겨우 7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지연에게는 그 어느 곳보다 자유로운 공간이었습니다. 이사를 마치고 빈 방 바닥에 앉아 지연은 처음으로 펑펑 울었습니다. 억울해서, 서러워서, 그리고 후련해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시댁 통장으로 들어가던 모든 돈이 끊어졌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꼬박꼬박 입금되던 계좌에 돈이 들어오지 않자 시어머니 오기녀는 당황했습니다. 경호야, 지연이가 이번 달 돈을 안 보냈어.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경호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 여자 이혼하겠다고 난리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금방 돌아올 겁니다. 하지만 지연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지연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오기녀는 초조해졌습니다. 이번 달 월세는 어떻게 내지? 병원비는 또 언제 내야 하는데? 경호에게 다그쳤지만 경호 역시 돈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4년째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었고 주식과 코인으로 3천만 원 넘게 날린 상태였습니다. 한편 지연은 강북의 작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묵묵히 일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곧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댁 쪽에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지연, 그 여자 돈 횡령해서 세무조사 받는데 남편 돈 몰래 빼돌려서 바람 핀 남자한테 갖다 바쳤대. 그런 터무니없는 소문 때문에 지연의 거래처 몇 곳에서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신뢰가 생명인 중개업에서 소문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지연은 윤재훈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시댁에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있어요. 제 거래처에서도 연락이 끊겼어요. 윤재훈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명예훼손, 업무방해까지 전부 걸 수 있어요. 지연 씨, 이번엔 도망치지 말고 끝까지 갑시다. 증거 자료부터 확보하겠습니다. 지연은 그제야 한숨을 돌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생활비가 끊기자 가장 먼저 흔들린 건 시댁이었습니다. 경호야, 집주인이 월세 재촉 전화했다. 이번 달도 밀렸대. 엄마, 나도 돈이 없어요. 나 아직 사업 준비 중이라니까. 실상은 경호는 4년째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주식, 코인으로 3천만 원 넘게 날린 상태였습니다. 시아버지 최만복의 당뇨 합병증이 악화되자 병원에서는 말했습니다. 수술비 보증금으로 2,800만 원은 필요합니다.
숫자를 듣는 순간 시어머니 오기녀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2,800만 원이라니 그동안 지연이가 내주던 돈이 얼마였던 거야. 오기녀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지연이 매달 입금해 주던 2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이었는지. 10년 동안 당연하게 받아왔던 그 돈이 사실은 며느리의 피땀 어린 노동의 대가였다는 걸.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지연은 이미 떠났고 돌아올 기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기녀는 경호를 다그쳤습니다. 야, 이 자식아. 네가 지연이한테 뭘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칼같이 끊어버리냐? 경호는 변명했습니다. 엄마, 그냥 좀 삐진 거예요. 금방 풀릴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월세는 2달째 밀렸고 집주인은 독촉 전화를 하루에도 몇 번씩 걸어댔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 날짜를 잡으려면 보증금을 먼저 내라고 재촉했습니다. 오기녀는 친척들에게 손을 벌렸지만 모두들 사정이 어렵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까지 시댁 식구들을 먹여 살린 사람이 지연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들 경호가 능력 있는 사람인 줄 알았고 지연은 그저 평범한 며느리쯤으로 생각했죠.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반면 그 시간 지연은 강북의 허름한 중개사무소에서 혼자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댁 쪽에서 퍼뜨린 지연이가 사기쳐서 세무조사 받는다는 터무니없는 소문 때문에 거래가 뚝 끊긴 상태였죠. 신규 고객은 물론 기존 거래처에서도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지연은 억울했지만 참았습니다. 윤재훈 변호사가 말한 대로 증거를 모으고 법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업무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연은 배웠습니다. 참는 것만이 미덕이 아니라는 것을,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당당히 맞서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내 편이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 일인지를. 그러던 어느 날 오기녀에게서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아, 너 나 알지? 아버지가 너무 위독하셔. 수술비가 2,800이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되겠니? 지연은 한참을 침묵하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전 이제 최 씨 집안 며느리가 아니에요. 하지만 생명이 문제니까요. 남편이 줘야 할 위자료 2천만 원에 제 돈 800만 원을 더해서 병원에 직접 입금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인연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지연은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도와줘야 하는지 모른 척해야 하는지 마음이 수십 번을 흔들렸지만 마지막에 떠오른 생각은 하나였습니다. 나는 그 집 사람들 때문에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진 않다. 다음 날 지연은 약속대로 병원에 직접 찾아가 수술비 2,8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보호자이신가요?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입금을 마치고 병원을 나서는데 복도에서 오기녀와 마주쳤습니다. 오기녀는 지연을 보자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왔습니다. 지연아, 정말 미안하다. 고맙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게 정말 마지막이에요. 다음부터는 아드님께 의지하세요. 전 이제 남이니까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오기녀가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지연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원룸 바닥에 앉아 조용히 울었습니다. 시원한 것도 아니고 후련한 것도 아닌 묘한 감정이었습니다. 그저 긴 세월이 끝났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이혼 재판에서 재판장은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원고 최경호를 유책 배우자로 인정한다.
피고 한지연에게 위자료 5천만 원, 재산분할 비율 7대 3으로 한지연에게 유리하게 판결한다. 그리고 얼마 후 경호가 퍼뜨린 허위 소문으로 인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손해배상 2천만 원 판결까지 연이어 나왔습니다. 바닥까지 떨어진 줄 알았던 지연의 인생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3년 전에 거래했던 건물주 정미란 여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 실장 혹시 요즘도 중개해? 예전에 내 건물 매매 꼼꼼하게 챙겨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정 여사는 지연에게 강남 오피스텔 180세대 일괄 임대 관리를 맡기고 싶다며 제안을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 다 대충 하는데 넌 계약서 한 장도 허투루 안 보더라. 그래서 말인데 관리랑 임대 전부 너 이름으로 된 법인 차려서 맡아보지 않겠니?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법인이라는 단어가 너무 크고 무겁게 느껴졌죠. 지연은 정 여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근데 저 법인 같은 거 해본 적이 없어서요. 괜찮을까요? 정미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 실장 10년 동안 시댁 식구 넷 먹여 살렸잖아. 법인 하나 운영하는 게 그거보다 어렵겠어? 직원 월급 주고 세금 내고 그런 거야. 시댁에 매달 200씩 주던 거 생각하면 훨씬 쉬울걸. 그 말을 듣고 지연은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생각해보니 그 말이 맞았습니다. 사 시켜 먹던 사람 넷 책임지는 것보다 월급 주고 같이 일할 직원 5이 훨씬 나았습니다. 지연은 윤재훈 변호사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법인을 차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재훈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은 기회잖아요. 망설일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지연 씨는 이미 10년 동안 경영을 해왔어요. 다만 그 수혜자가 본인이 아니라 시댁이었을 뿐이죠. 이제는 지연 씨 자신을 위해 그 능력을 쓸 때가 된 거예요. 그 말에 용기를 얻은 지연은 법인 설립을 결심했습니다. 상호는 지연 스페이스 자산관리, 등록자 본금은 위자료와 손해배상금 합쳐 7천만 원. 사무실은 테헤란로의 작은 빌딩 2층. 직원은 처음에 셋에서 시작했습니다. 법인 설립 초기에는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세금 신고를 잘못해 가산세를 물기도 했고 직원 채용에 실패해 손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지연은 윤재훈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지연 씨는 이미 10년 동안 경영을 해왔어요. 맞았습니다. 시댁 살림을 꾸리고 병원비를 관리하고 월세를 챙기던 그 모든 경험이 지금 법인 운영에 그대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제는 내 이름으로 내 책임 하에 번 돈을 쓴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법인을 차린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첫 번째 큰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강남의 한 오피스 빌딩 300세대 임대 관리 계약. 월 관리 수수료만 800만 원이었습니다. 지연은 직원들을 불러 모아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첫 번째 큰 계약이 성사됐어요. 이건 여러분 모두의 노력 덕분이에요.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직원들은 박수를 쳤고 지연은 그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을 하고 내 이름으로 칭찬을 받는다는 게 이렇게 뿌듯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 뒤 지연 스페이스 자산관리 법인 간판이 테헤란로 한복판 빌딩 벽면에 걸렸습니다. 직원 6명, 월 매출 8천만 원에서 1억을 넘나드는 회사. 화려하진 않지만 남편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버는 돈으로 지연은 비로소 숨을 제대로 쉴 수 있게 됐습니다. 어느 날 지연은 새로 이사한 투룸집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7평 원룸에서 시작해 이제 투룸으로 이사했습니다.
크지 않지만 햇볕이 잘 드는 집이었습니다. 지연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이제 좀 사람 같은 삶을 사는구나. 10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평온함이었습니다. 법인 설립 1주년 기념 파티 날 강남의 작은 연회장에는 축하 화분이 가득했습니다. 직원들, 건물주들, 지연을 믿고 거래해 준 사람들, 그리고 객석 한쪽엔 조용히 앉아있는 윤재훈도 보였습니다. 지연은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저 원래는 남의 집 며느리로 평생 살아야 한다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번 돈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곳에 쓰고 싶다고요. 10년간 시댁에 2억이 넘는 돈을 쏟아부은 건 어찌 보면 오늘 이 자리까지 오기 위해 필요한 수업료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절대 무시당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제가 힘이 되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연은 객석을 둘러보다 윤재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윤재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고 지연도 같은 표정으로 화답했습니다. 행사가 거의 끝날 무렵 연회장 입구에서 낡은 카디건 차림의 오기녀가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까지 어떻게? 오기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지연아, 나 그냥 너한테 행복하게 살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너 아니었으면 너희 아버지 지금 이 세상에 없었어. 늦게라도 말하고 싶었어. 미안했다. 그리고 고맙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어머님 미워만 하다가 저까지 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이제 그만 서로 놓아드리는 걸로 해요. 어머님도 편히 사시고요. 오기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는 꼭 행복해라. 정말 꼭.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다가 각자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지연이 연회장으로 돌아오자 윤재훈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네, 이제 진짜 끝난 것 같아요. 파티가 끝나고 며칠 후 윤재훈과 지연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카페 테라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재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연 씨, 이제 좀 웃는 얼굴이 진짜 같아요. 지연이 웃었습니다. 예전에는 누가 웃어보라면 억지로 입꼬리만 올렸거든요. 이제는 진짜 웃고 싶어져요. 윤재훈은 잠시 지연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앞으로의 시간도 저랑 같이 걸어가 줄 수 있겠습니까? 지연의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재훈 변호사님, 저 사랑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그 생각이 조금 흔들리긴 해요. 흔들리게 만든 장본인으로서 책임지고 끝까지 곁에 있겠습니다. 두 사람은 그냥 웃었습니다. 무엇을 약속하지 않아도 서로의 눈빛이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그날 밤 지연은 집에 돌아와 창가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많이 보이는 밤이었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 이제 진짜 행복해도 되는구나. 42의 나이에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허락한 말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남의 집 며느리로 살았던 여자가 이제는 자기 이름을 건 대표가 되었습니다. 월 1억 매출이라는 숫자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건 지연이 비로소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사무실에 출근해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회식 어때요? 다들 고생 많으셨으니 제가 쏠게. 직원들은 환호했고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베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받기만 하던 사람에서 주는 사람으로. 시간이 흘러 법인 설립 2년째 되던 해, 지연 스페이스 자산 관리는 직원 12명,
월 평균 매출 1억 5천만 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지연은 강남에 작은 아파트도 한 채 마련했습니다. 평수는 크지 않았지만 온전히 자기 이름으로 산 집이었습니다. 집들이 날 윤재훈이 꽃다발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축하해요, 지연 씨. 정말 오랜 시간 고생하셨어요. 지연은 꽃을 받으며 웃었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처음 상담 받으러 갔을 때 변호사님이 당신은 잘못한 게 없다고 말해주셨잖아요. 그 말이 없었으면 전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윤재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전부 지연 씨 스스로 해낸 거예요. 저는 그저 옆에서 지켜봤을 뿐이에요. 두 사람은 거실 창가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갔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진짜 인생 역전이 뭔지. 돈 많이 버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 편이 생기는 거더라고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이제야 알았어요. 윤재훈은 지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전 앞으로도 계속 지연 씨 편이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냥 편이 아니라 평생 함께할 사람이 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지연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좋아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두 사람은 한강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42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 이제 막 꽃을 피우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지연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42의 나이에 10년을 바친 결혼 생활이 무너지고 바닥까지 떨어졌지만 결국 자기 이름을 건 법인 대표로 일어선 이야기였습니다. 진짜 인생 역전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닙니다. 내가 번 돈을 내가 소중히 여기는 곳에 쓸 수 있는 자유를 되찾는 것입니다. 한지연 씨는 10년간 2억 3천만 원을 시댁에 쏟아부었지만 그 경험이 결국 법인을 운영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인생에 헛된 시간은 없습니다. 모든 경험은 언젠가 여러분의 힘이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40도, 50도, 60도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한줌 감동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